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 위험물 두 번째 과목인데 크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그리고 저장 안전 기준, 설비 기준, 기준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과목인데 이 과목을 두 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고 따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구분해서 보자면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그리고 설치 기준, 제조소 등의 기준, 그리고 위험물의 저장,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여기서 얼마나 나오냐? 여기서 40%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40%가 나오죠. 우리 앞에서 첫 번째 봤던 화재와 소화, 거기서 20%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머지 두 부분에서 40%가 나오는데, 우리가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이 부분이 이 저장의 기준, 설비의 기준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약간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개는 뭐냐? 한마디로 위험물 성질 및 취급은 우리가 이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위험물을 배웁니다. 제1류. 각각의 위험물 류별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의 이제 화학 식도 알아야 되고 물질명도 알아야 되고 각각 취급 방법, 그리고 지정 수량, 위험 등급, 품명 다 알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1류부터 6류까지 전부 다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라서 화학에 대한 약간의 이해와 암기예요. 그리고 이 기준, 제조소 등 나옵니다. 이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게 뭐냐면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 공장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는 창고, 판매하는 취급소, 그런 곳의 기준, 설비 기준, 저장의 기준, 취급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 암기예요, 암기. 이 세 번째, 이 기준과 저장에 대해서는 지식 수준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암기예요, 암기 100%.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과목도 그렇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과목입니다. 암기라고 해봤자 이렇게 복잡한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약에 제조소의 안전거리라고 나옵니다. 뒤에 학교와의 제조소와의 안전거리는 얼마냐? 그럼 30m 딱 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30m지? 왜 그렇지? 이런 거를 따질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 이것은 앞에 과목은 제1류부터 6류까지 나온다 그랬었죠. 화학적인 지식이 약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외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나와요. 아마 위험물 책을 미리 보신 분도 그렇고 위험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물질이 나오는구나. 앞에서 봤던 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화재와 연소, 불 나는 현상과 불 끄는 방법을 배웠다면 각각의 물질이 나오죠. 각각의 물질에 대한 성질이 있을 것이며 취급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소화 방법, 다루는 방법, 물질의 특성, 성질 다 알아야 되고
우리가 흔히 산업 현장에서 보던 물질도 있을 것이며 처음 보는 물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겠죠. 뭐 위험물과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제 사료 위험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물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또 어때요? 보면 반갑죠? 반갑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 좀 알겠죠? 자기가 아는 부분은 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화학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은 어때요?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이 물질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부터 66까지 공부하시다가 좀 어렵거나 모른다고 하면 어때요? 한번 찾아보면 돼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만약에 어떤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어디에 쓰이는구나. 이런 데 쓰이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떠올리면서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뭐 떠올리고 이해하고를 떠나서 필수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1부터 66까지 뭘 외워야 되냐? 품명, 지정수량, 위험 등급, 단순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두 번째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들어가서 외우셔도 좋고 미리 외워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00% 암기하고 있어야지 시험 보러 가셔도 어때요? 틀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부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것을 다 외워야지 이 다음 과목 설치 기준, 저장의 기준에 나오는 문제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자, 이제 1루부터 66까지 다 못 외웠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 제대로 하신 것도 아니고 시험 볼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1루부터 66까지 품명, 지정수량, 위험 등급 다 외워야 돼요. 필수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공통 성질, 저장 방법, 저장 소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요. 양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필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위험물의 이 화학적 성질 및 취급에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습니다. 비중이 크죠? 비중이. 이 두 가지는 필수로 외우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각 물질의 성질. 제1류 위험물, 염소산, 칼륨부터 해서 제6류 위험물, 질산까지 수많은 위험물들이 나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위험물 기능사죠. 기능사에서는 대표적인 위험 물질하고 많이 쓰이는 위험 물질을 배울 겁니다. 전체적인 위험물 물질이 엄청나게 많지만 뭐 위험물 기능사에서 보는 물질은 많지 않죠. 그래서 각 물질의 성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외우셔야겠지만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품명, 지정수량, 위험 등급 외워야 되고 두 번째 공통 성질, 저장, 수화 방법. 마지막으로 이제 각 물질의 성질. 여기 안에 뭐 있어요? 뭐 이제 녹는 점, 분해 온도, 뭐 온도, 반응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어떤 물질은 뭐 조회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물질은 뭐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뭐 잘 탄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분해 온도는 얼마다, 인화점은 얼마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물론 다 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서는 시험 보러 가면 어떻게 돼요? 합격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거 1번, 2번을 외우지 않고도 잘 찍어서 합격할 수 있겠죠. 60문제 중에서 36문제 맞으면 합격하니까 운이 좋았어요, 매우. 그래서 합격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래서 진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뭐가 나와요? 제조소 등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 그리고 뭐 나오냐면 뭐 법규. 법규에는 무슨 뭐 이제 뭐 있어요? 처벌 아니면 뭐 안전관리자 위험물 뭐 선임 기준 이런 것들 나오겠죠. 뭐를 위반하면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좀 싫은 부분인데 사람마다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나는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도 40%가 나오죠. 이쪽을 더 많이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막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약간 이해하면서 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왔던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과 취급을 더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암기해야 되죠. 사실상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재미없는 부분이고 단순 암기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무조건 외워야 될 게 수치예요. 참 많이 물어보고 거의 대부분 이거 많이 물어봐요. 수치. 만약에 어떤 게 물어보냐? 위험물의 1소요 단위 기준은 얼마냐? 그러면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다. 뭐 뒤에 가서 배울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 다 수치예요. 또 뭐 있어요? 보유 공지를 뭐 구하라. 위험물을 내가 뭐 1500배를 저장하려고 한다. 이때의 보유 공지를 구한다. 그러면 뭐 공지에 따라서 뭐 5m가 나올 수도 있고 100m가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이 다 저런 걸로 떨어집니다. 정답이. 뭐 저장의 기준에서 위험물은 온도가 몇 도씨를 넘지 않게 저장한다. 다 뭐예요? 다 수치죠. 이러한 수치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과목에서 단순 암기지만 수치 위주로 많이 외워줘야 돼요. 또 뭐 있어요? 주유 취급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할 때는 분당 50리터가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런 다 기준이 있어요. 참으로 어떻게 돼요? 이해하는 부분 아니죠. 단순 암기 부분입니다. 단순 암기. 이 수치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수치가 매우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일단 외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론 수치이긴 하지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 위험물 기능사 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해서 많이 나올 때는 60문제 중에서 4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고 보통 2문제는 나옵니다. 비중으로 하면 상당히 크죠. 단순히 우리가 책에서 보는 뭐 핵심 파트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인데도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두면 되겠죠. 그 비중은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뭐 설비 설치 기준 중점적으로 공부하세요 하면 보면 되겠죠.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적게 나와도 2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2문제는 당연히 맞고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시험 보러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 등 중요한 파트 그렇다고 이 중요한 파트가 전체 내용 100이라고 하면 한 50 이상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딱딱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딱 암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잘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랑 뭐 운송의 기준. 그래서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랑 이 부분 중요한 파트만 해도 역시나 뭐예요? 이쪽에 나오는 부분 거의 한 5, 60%는 맞출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때요? 앞에서 우리 제1류부터 6류까지 그리고 이 중요한 수치나 중요한 부분만 하더라도 절반은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40%는 완성이 된 거죠. 우리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60%를 맞춰야 돼요. 나머지 부분에서 나머지 60%에 있는 부분에서 20%는 여러분들이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목, 크게 보면 두 번째 과목 OT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울 수 있고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위험물에 있어서 위험물 이 큰 내용이 있겠죠. 이걸 100이라고 합시다. 이 큰 내용이 위험물이라는 내용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능사도 그렇고 산업기사도 그렇고 기능장도 그렇고 이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준비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 전체 내용 엄청나게 방대하겠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천재이신 분들은 외우겠지만 우리가 가장 큰 목표는 뭐다? 목표.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하려고 하면 60점 이상 넘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 내용 중에서 합격을 하려면 이 100의 내용 중에서 한 40, 50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내용 위험물 전체라고 하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 많이 시켜왔고 단순히 그냥 책에 있는 거 처음 이제 기억부터 뭐 끝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보는 것보다 제가 딱 찝어주는 부분만 여러분들 그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외우시는 분들은 제가 어때요? 강의를 하면서 다 합격을 시켜드렸으니까 저만 믿고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 부분 제가 딱 찝어주는 부분까지 안 해오고 그 부분 뭐 공부를 안 하셔갖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찍어주는 부분 확실하게 외워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 그 부분만 외워도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본 강의 들어갈 때 제가 이 OT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 다시 한번 지정 수량부터 해서 각 공통적인 특징, 뒤에 기준 수치 이런 거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